네, 안녕하세요. 염승환 이사입니다. 이번 강의 주제는 주식의 사계절입니다. 책에 이제 적어드린 대로 주식은 항상 사계절이 있어요. 온도가 있습니다. 온도차가. 계속 여름도 아니고 계속 겨울도 아니고요. 그 다음 뜨뜻미지근한 봄이 될 수도 있고 우리가 이제 이렇게 사계절이 되면 옷을 갈아입잖아요. 그죠? 예, 따뜻한 봄, 그 다음에 더운 여름, 겨울이 되면 좀 더 두껍게 입고 겨울에는 아주 땡땡 오니까 근데 어떤 겨울은 또 따뜻한 겨울도 있어요. 어쨌든 주식의 사계절은 큰 틀에선 이게 주식도 네 가지 계절이 있는데 그 계절 안에서도 미세한 변화들은 항상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계절 변화를 항상 좀 잘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이제 주식의 사계절은 요 그래프예요. 요게 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한번 말씀드리면 2020년 이때 금융장세가 오는데 거기 책에 설명드린 대로 그 코로나가 터져가지고 주가가 폭락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나 모든 게 안 좋았죠. 그때 뭐를 하죠? 정부가 돈을 쫙 풀어줍니다. 그리고 은행도 돈을 풀어요. 막 금리가 낮아지죠. 그러니까 돈이 막 시중에 쭉쭉 뿌려져요. 그래서 금융이죠. 모든 게 다 안 좋지만 금융의 힘으로 시장이 살아나는 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주식에서 제일 화끈한 시기 중에 하나예요. 그냥 돈으로 그냥 올려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그게 2020년 3월에 코로나가 절정일 때 전 세계가 무제한으로 돈을 막 풀어줍니다. 난리가 났었죠. 예. 그리고 불과 한 몇 달 만에 증시가 다급등을 해요. 그게 바로 코로나 때 금융 장세였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봄이 온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실적 장세는 뭐냐면은 실제 2021년도가 그랬습니다. 그때 이렇게 이제 저금리로 돈이 막 뿌려지잖아요. 이렇게 쭉쭉 뿌려지니까 무슨 일이 발생하죠? 실제 기업들이 실적이 좋아지고 소비가 증가하고 예, 돈이 이렇게 많이 풀리면 경기가 좋아져요. 사람들이 돈을 쓰거든요. 또 자산 가치가 올라가니까 사람들이 좀 소비를 하려는 욕구가 더 강해지고 내가 뭔가 더 돈을 많이 번 것 같고 예, 이제 그렇게 되다 보니까 결국엔 이런 이제 실적 장세가 왔을 때 아니 이 금융 장세 다음에 이제 여름으로 넘어갈 때 반드시 실적 장세가 오게 돼요. 예, 그 수순입니다. 돈을 풀고 경기에 이제 온기가 전해지고 그럼 그렇게 되면 기업들은 돈을 버니까 실제 실적 장세. 그래서 그때 21년도에 삼성전자, 포스코 이런 이제 대표적인 한국을 대표하는 기업들의 이익이 굉장히 좋았던 한 해입니다. 보통 포스코도 1년에 많이 벌어야 3, 4조 버는데 21년도에는 9조를 벌었어요. 삼성전자도 거의 한 50조 가까이 벌었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때입니다. 실적이죠. 근데 실적 장세는 영원하지 않고 좀 여름의 후반부 가잖아요. 실적 장세가 이제 한참일 때 주가가 슬그머니 꺾이기 시작합니다. 왜? 이제 가을을 준비하는 거예요. 역금융 장세. 무슨 얘기냐? 이제 돈이 풀렸고 기업들의 이익도 좋은데 그게 영원하진 않습니다. 저게 이제 계속 이어지면 그 금리를 올리기 시작해요. 경기가 과열되거든요. 중앙은행이 푼 돈을 이제 걷어들입니다. 조금씩 조금씩. 야, 너네 너무 흥청망청 쓰는 거 아니냐? 예, 주식시장 너무 오른 것 같은데? 예, 이거 밸류 부담이 있는데 이러다가 거품 생기면 어떡하지? 이러면서 경고를 줘요. 그래서 금리 올리겠다고 막 신호를 줍니다. 예, 그게 바로 역금융. 금융장세는 금리를 낮춰가지고 올리는 장세잖아요. 돈을 풀여서. 역금융은 반대죠. 시중에 돈을 회수해버려요. 돈이 회수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져. 금리는 오르죠. 소비는 하기가 어렵죠. 투자도 위축되고 그런 현상이죠. 근데 어쨌든 그게 당장 발생하는 게 아니라 시차가 좀 있어요. 근데 어쨌든 역금융 장세는 이제 그런 것들을 유발시키는 장세고 한마디로 금융 장세랑 정반대입니다. 그게 2022년도야 정확하게. 그래서 금리 엄청 올랐잖아요. 미국 금리가 0에서 5.5까지. 예, 역금융 장세죠. 누가 봐도. 그 다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역실적 장세. 실제 저렇게 가파르게 특히 가장 대표적인 나라가 중국이죠. 중국 경기가 완전히 충격을 크게 받았죠. 예. 그래서 금리 인상 하게 되면서 역금융 장세가 펼쳐지고 주가가 이때 제일 많이 빠집니다. 2022년도는 악몽입니다. 악몽. 너무 악몽이에요. 기억하시죠? 너무 안 좋았죠.
예, 역금융장세 돈을 푼 걸 다 회수해가고 경기는 위축되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서 실제 경기 침체가 와요. 실적이 악화되고 재고 조정 들어가고 근데 물론 미국은요 엄밀히 말하면 경기 침체 안 왔어요. 미국은 경기 둔화. 근데 보통 역실적 장세에 침체가 오는데 이번 케이스는 되게 특이해요. 침체가 아니라 둔화 정도. 그러니까 되게 견조한 거죠 시장이. 예. 어쨌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역실적 장세로 기업들이 고통을 많이 받아요. 실적 안 좋고 실제 역실적 장세가 우리나라에 왔던 게 삼성전자가 적자 봤잖아요. 반도체에서 상상이 가서 1년에 50조 벌던 회사가 스마트폰에서 간신히 적자 메꾸고 있고 하이닉스는 8조 적자 한 연간 10조 벌던 회사가 뭐죠? 실적 악화. 그래서 극명하게 역실적 장세가 나온 거죠. 그죠? 예. 23년도에. 근데 주가는 더는 안 빠져요. 그것도 참 오묘하죠. 예. 오히려 주가 올라버렸죠. 왜? 다가올 금융장세를 대비하는 거죠. 금융장세는 뭐죠? 다시 연준이 돈을 푸는 거죠. 금리를 낮추고. 실제로 제가 이거 촬영하고 있는 시간이 2023년 12월이에요. 근데 얼마 전에 연준 FOMC가 열렸는데 거기서 뭐라고 했냐면 이제 내년에 금리 3번 인하한다. 드디어 기나긴 금리 인상이 끝났습니다. 그럼 뭐죠? 금융장세죠 또 어떻게 보면. 그럼 금융장세는 투자하기 좋은 장세죠. 예, 돈의 힘으로 오르는. 그래서 시장이 또 굉장히 지금 12월이요. 2023년 12월은 좋았습니다. 예, 이게 계속 반복됩니다. 그럼 저게 금융장세가 오면 또 실적장세 오고요. 그 사이클을 잘 보죠. 그래서 제일 조심할 때가 언제냐면 실적 장세가 한참일 때 막 너무 숫자들이 좋을 때 있어요. 막 실적 장세고 막 숫자들 쏟아지고 누가 봐도 너무 좋아요 숫자가. 경기 좋은 것 같고 그때를 조심하셔야 돼요. 왜냐하면 그 후로 금리가 올라가면서 역금융이 시작돼요. 점진적으로. 그래서 그럴 때 흥분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거는 모두가 망한다고 할 때 역실적 장세는 정말 힘들고 막 그 하이닉스 8조 적자 난다 막 정말 힘들 때인데 그럴 때는 오히려 투자를 준비해야 되는 시간. 되게 어렵죠. 근데 이 사계절에 의해서 시장은 또 움직입니다. 네, 그래서 한번 말씀드린 거니까 주식시장의 사계절도 여러분들이 한번 잘 앞으로 그러니까 2023년 지금 이제 내년이죠. 예, 요 그래프가 꼭 맞지는 않지만 내년에 본격적으로 금융장세가 일단 좀 시작된다. 왜냐하면 미국이 드디어 금리를 낮추니까 한번 근데 제로 금리까지 가진 않아요. 그래서 금융장세라고 해도 옛날만큼 엄청나게 센 금융장세가 아니라 좀 밋밋한 네, 그런 정도의 금융장세가 되지 않을까. 그래도 어쨌든 24년도는 금융장세가 되지 않을까라고 일단 상반기는 예상을 좀 하면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식시장의 오늘 사계절에 대해서 공부해 봤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